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제5공화국 경제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처음엔 반재벌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개발연대 시대 재벌들은 정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 그런 특혜는 없어야 한다, 그런 인식이었죠. 원칙은 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했는가 하는 거죠. 신군부는 재벌 대신 몇몇 중소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그것을 지켜보는 재벌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어떻게든 정권과 잘 지내야 기업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1984년 초 어느 날, 동아건설그룹의 최원석 회장은 평소 친분이 깊던 모 재벌 회장을 은밀히 만났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렇다니까. 정 회장이 전두환 대통령을 따로 몇 번 만나서 수십억씩 줬다는 거지. 그 자신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금융이나 세제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달라고 하면서. 그래? 현대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전두환 대통령을 따로 만났다고 하더라고. 그럼 대우는? 대우 김우중 회장도? 정권 쪽 기업 통폐합할 때 그래도 실속을 챙긴 데가 거기 아니야. 하여튼 웬만한 곳은 모두들 한 번 이상 만났거나 만날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이야. 그 사람들이 왜 만났겠나? 그냥 밥 먹으려고 대통령 만났겠나?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큰 사업 준비하고 있으면 정권하고 잘 지내야 하는 건 불문가지야. 우리가 리비아 대수로공사 1차 수주하기까지 국내 건설업체랑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 2차 입찰에 뛰어들기 전엔 대통령부터 만나. 1차 대전 고생 안 하려면. 1996년 검찰이 공개한 전두환 부정축제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은 1985년 12월경 이 문제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동아건설그룹이 리비아 대수로공사를 수주했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 한 외국계 은행 지점장이 최원석 회장을 찾았다. 그는 리비아 대수로공사 수주를 축하한다는 화환을 가지고 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내 은행도 아니고 외국계 은행 지점장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다니. 제 용건은 간단합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 때 우리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동아의 주거래 은행이 되면 직접 리비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리비아와 미국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에요. 위험합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감수할 겁니다. 게다가 리비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카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를 만나게 되실 거 아닙니까? 정식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때 카다피에게 건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티뱅크가 리비아에 들어가 영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리비아는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역금융을 현실화시키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역금융을요? 이 외국계 은행 지점장을 만난 후 최원석 회장은 이런 말도 했더군요. 그 은행의 민첩한 행보에 정말 놀랐다고요. 그러나
이 일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맙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였죠. 정치적인 어떤 행위들이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권력자에게 돈을 낸 뒤 힘있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돈을 냈다. 이런 말도 했고요. 서방의 한 은행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본인들이 원했던 지역에서 금융영업 활동에서 제약을 받았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함수관계, 어렵죠? 사리르와 함께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서 수로로 쓰일 특수관을 생산할 곳은 브레가였다. 사리르가 기후나 모든 면에서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면 브레가는 지중해 근처의 해안 지방으로 비교적 기후는 좋은 편이었다. 박철양 현장 소장을 비롯한 브레가 건설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1984년 1월 18일이었다.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숙소 겸 사무실로 세운 다음 측량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곳 공장에서 1차적으로 제작 회의할 것이 대수로로 쓰일 PCC 파이프 생산 라인 2개입니다. 라인 1개당 하루 최고 44개씩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라인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공장 건설 부지 발파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가 시작됐고 모래 아래에 있던 암석의 발파와 모래와 발파되어 나온 암석을 퍼나르기 위해 수십 대의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현장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장님! 현장 근로자 한 명이 다급히 현장 소장을 찾았다. 예. 무슨 일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근처 사막에서 살던 베두인족 수백 명이 지금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요? 공사 중단 시위를 하겠답니다. 뭐요? 게다가 몽둥이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몽둥이를요?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났네. 만약 저 사람들이 때로 덤비면요, 우린 인력에서 밀립니다. 감당 못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모두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대피시키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피! 베두인족이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막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유목민을 말한다. 그들은 오랜 시간 이곳을 터전 삼아 양이나 낙타 등을 키우며 살아왔다. 말하자면 사막의 주인인 셈이다. 브레가 건설 현장의 박철양 소장은 통역을 대동한 채 그들과 마주 앉았다. 어쩐 일로 오신 겁니까? 베두인족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공사 중단을 요구합니다. 공사 중단은 불가능합니다. 우린 리비아 대수로청과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건 당신들과 리비아 대수로청이 계약한 거고 우리 베두인족은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좀 더... 앞으로 이틀 시간 주겠습니다. 이틀이요? 그 안에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우린 우리만의 방법으로 당신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당신들만의 방법이라뇨? 이슬람 율법에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알라신의 이름으로 처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요. 이슬람 율법을 우리가 어긴 게 아니라 리비아 정부와 계약한 일입니다. 이 현장 소장이 임의대로 장소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모두 전달했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다. 박철양 현장 소장은 아지다비아 시청의 주택국장과 함께 베두인 대표를 찾았다. 하루 남았습니다. 전 아지다비아 시청의 주택국장입니다. 아지다비아는 브레가가 있는 알와하트 지역의 주도다. 공사장의 소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업에 방해가 된 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 리비아가 사느냐 죽느냐의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막 전역에 물을 공급해서 사막을 농토로 만드는 일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카다피 국가 원수는 이 일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리비아 살자고 베두인족을 죽일 순 없습니다. 이 근처에 땅을 파는 것은 알라신도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부족장님,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우린 알라신의 뜻을 조차 침입자들을 직접 처단하겠습니다.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몽둥이를 든 베두인족 수백 명이 여러 차례 몰려와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겁니다. 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중재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예정된 곳에서 시설을 옮겨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간혹 청와대를 벗어나 연희동 사저에서 측근들과 술잔을 기울이곤 했다. 자, 단숨에 들이키기. 야야! 야야! 박하, 알고 계십니까? 아, 이원조. 뭐를 알고 있냐니? 이원조 한국석유개발공사 사장. 이로부터 약 1년 후 은행감독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그는 개인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친구였다. 요즘 은행들 이게 뭐라 말은 못하고 난리 아닙니까? 와, 해외 건설업체들 가운데 그 부실 기업이 많은데 이 회사들의 부실 채권 때문에 은행 넘어간다는 소리 여기저기서 안 나옵니까? 엄살이 아니고? 단순히 엄살이라 넘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각합니다, 각하. 참, 이게 큰일이구만. 응?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원래 은행 출신이잖아. 은행권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뭐라 그래? 5공화국 들어서가 신흥기업 일으킨다고 밀어준 기업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 기업들이 발행한 부실 채권 때문에 다들 죽겠다 그럽니다. 그래? 어디라도 나서서 그 채권을 해결해 줘야지. 그거 안 해주면 이러다 다 자빠진다 그럽니다. 은행이 나자빠지면 이게 큰일이잖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실 채권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겠나? 어? 그럼 무슨 작전 하듯이 확 밀어버리 하나? 그 부실 채권을 정리하라 하면 그 부실 채권을 양산하는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게 그게 가장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는 한데, 그 형사처벌을 해서라도 어디 싹 인마이 처리할 방안은 없겠나? 일단 각하. 그 어떤 기업들이 부실한지 그 명단부터 정리해 올리라고 그 경제비서실에다가 하명을 해놓으십시오. 그래. 부실기업 명단부터 확보하는 게 맞겠네.